자, 오늘 우리가 지상권 봐야 되거든요. 페이지 211페이지 10번이죠. 지상권에 관한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지상권이란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일단 목적에는 제한이 있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여기서 조심할 것은 토지 사용권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이죠.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야 지료에 관한 증액 청구도 가능해지고,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야 2년치의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멸 청구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는 특약이 존재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을 원칙적으로 무상이다부터 시작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인데 일단 첫째,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최단기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첫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그때는 15년이 되고요. 또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지엽적인 건데, 첫째,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임대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상권 설정자가 때로 부신이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나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했고, 또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했는데도 거부당한 경우에는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지상권이죠. 이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 지상권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이 법정지상권은 어렵게 나오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 개념 정도만 잡을 것 같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분묘기지권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상권의 일정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목적에 다르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고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려면 일정한 발생 원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원칙,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으면 분묘기지권 발생한다. 만약에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20년이 지나게 되면 취득 시효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남의 땅에다 묘를 쓰고 있는 사람은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지났다는 이유로 취득 시효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 시효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이 부전됩니다.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묘를 철거한다 또는 분본을 이장한다 같은 분묘 처리 특약이 부전자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죠. 10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목의 소유를 할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초돈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5점.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하면 30년입니다. 2번 토지의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5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번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를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어딨나요? 여기 있죠.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상권 설정자는 때를 부시니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상회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으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철 일과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고요.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기시도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까지 맞습니다.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제한했을 때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면 그 기간은 그것은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거든요. 따라서 당사자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한다면 누구에게 불리해지죠? 지상권자에게 불리해지니까 무효고 따라서 4번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싹 비워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셨네. 저한테 냄새 나나?
아니 이렇게 제 주위에서 이렇게 가장 멀리 쭉 앉아 있으니까 참 11번입니다. 예? 명예훼손법에 하객짓? 아니 진짜로 이러실 때는 물론 그런 거 아니라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 냄새가 나나 나한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침특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다수를 상대하고 보니까 좀 민감한 게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신 건 아니겠죠. 11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오해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과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에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X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기 기출문제인데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너무 긴장하시거나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충국권과 방해배송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맞겠죠. 왜냐하면 지상권도 물권이고 물권이면 당연히 물권적 총권이 인정이 되겠죠. 4번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치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린관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그 사람이 지상권자든 그 사람이 전세권자든 그 사람이 임차권자든 상린관계가 하는 민법 규정은 다 뭐가 돼요?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나뭇가지가 넘으면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나무 뿌리가 넘으면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12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소유자가 같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누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냐면요.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요? 건물의 소유자가. 계속 보자고요. 건물의 전세권에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1번을 만약에 오답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오답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특별 승계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X예요. 왜 X라고요? 법정 지상권은 누가 갖는 거라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요 1번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데 쑥 지나가게 되면 틀려요. 그래서 이 1번이 나오면 전세권 설정자인지 전세권자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게 되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그럼 결국 이것도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읽지도 마세요. 이게 원래는 임목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내용인데요. 절대로 낼 리가 없습니다. 의미 없고. 4번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고 있다가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가 같았다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러면 뭐죠? 일정한 사유로 달라진 거죠.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아무튼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가 같았다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왜냐하면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열심히 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합니다.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라는 얘기고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취득하죠?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거는 그에 관한 등기가 없으면 대지 소유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X.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13번이죠. 분묘 기지권에 대한 우리 판례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타인의 소유지 내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뭐를 쓰면 토지 사용권인 분묘 기지권을 갖습니다. 2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요거죠.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철의 특약인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타인의 토지 위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뭐죠? 허락 없이 묘를 쓰면 20년간 점유한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을 뭐하게 돼요? 취득시하게 된다는 뜻이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할 수 없다.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왜요?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공시 방법이 필요한데 뭐냐면 봉분인 거죠.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봉분이 존재해야 되고요. 평장하거나 암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 분묘기지권이 존속기간은 시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X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거든요. 존속기간은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만 존속합니다. 기간이 존재하면 약정기간만 존속해요. 예를 들어서 1년 약정을 하면 1년만 존속하고요. 6개월 약정하면 6개월만 존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체단기간에 관한 지상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분묘가 기타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5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정기간이 존재하면 약정기간만 존속해야 되므로 체단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5번은 뭐죠? X가 되고 5번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예외는 뭐냐면 약정기간이 없으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느끼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1년 약정을 하면 1년만. 한 달 약정을 하면 뭐죠? 한 달만. 일주일 약정하면 뭐죠? 일주일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뒤에 지상권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와서 지역권을 풀게요. 뒤에 또 문제가 있죠.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에서 23번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3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운데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에 있어서 지르는 그 요소가 아니나 지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무상이고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형해가 뭐죠? 뼈만 남기는 것임으로써 인정될 수 없다. X입니다. 지상권은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법정지상권 당연히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오해예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상태라면 이 건물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또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저당권 전세권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됩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한가요? 당연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경락을 받더라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이 건물은 뭐 당해요? 철거당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의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이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 임차권이 당연히 뭐 하는 거 아닌가요? 취득하는 거겠죠? 동의하시죠?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다시 볼까요? 맨날 이거 보면 표정이 어두워지셔. 이 3번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나발이든 뭐든 그런 거 앞에 붙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정지상권도 뭐예요? 지상권인 거죠. 들으면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지상권은 당연히 경락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이 현존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5번 지상권자가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사항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아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든 영유물권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고쳐야 돼요. 따라서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는 뭐가 없다고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24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맞아요.
또 아니면 건물이 철거가 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맞아요. 왜 맞는 거죠?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뭐라고요? 토지. 따라서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 사용권, 지상권 당연히 뭐죠?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무엇부터 취득할까요? 지상권부터 취득하겠죠. 취득하고 나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유효하게 성립할 수가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5죠.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에 목조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구분 지상권이죠.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지하의 공간, 땅 속에다가도 설정할 수 있고요. 지상의 공간, 공중에다가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리 연체를 위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X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된다.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내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냐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아, 이런 것까지 나왔네요. 일단, 이게 좀 그런데요. 난감한데. 왜 난감하냐면은 너무 좀 지엽적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그 지상권만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건물이 존재하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 중에서 특히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요 건물 소유자는 뭘 갖게 되냐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매매 기타 사유니까 그냥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합쳐서 그냥 뭐예요? 일정한 사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다시 말하면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뭐하지 않냐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될지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3번 환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타 사유에서 환지나 원인행위의 실효는 제외됩니다. 26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할 수 있다. X. 약정이라는 것은 법률행위한 취득이거든요.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정은 계약이고 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2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X입니다.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건물만 샀어요. 건물만 사는 바람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뭘 갖게 돼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건물만 사면서 따로 토지에 대해서 뭘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그 좋은 법정지상권을 뭐한 것으로 포기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3번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는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만 요거죠. 원인행위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뭐가 나왔죠? 해제죠. 다시 말하면 원인행위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4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 개축됐다는 말은 때려 부시고 다시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시 일러와서 지상권은 뭐죠? 토지사용권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사용권이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개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까지 끊어볼게요. 정리해볼게요. 이것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 됐어요. 을은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을이 이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양도했을 때 팔았을 때 이 병은 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해요. 따라서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없다는 얘기고 지상권이 뭐 됐다는 건 아니에요? 소멸됐다는 말은 아니죠. 지상권 누구한테 아직도 있어요? 을한테 아직도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을은 지상권을 계속 뭐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의 설정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다만 병은 아무런 권리도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오니까 설명드리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을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야 되므로 건물의 양수인은 아직 지상권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지상권을 갑에게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냐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다. 5조. 다시 말하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2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러면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요.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뭐 할 필요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은 이 건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건데, 그러면 건물의 양수인 병은 아직 뭐는 없어요? 지상권은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만 을이 계속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1번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옵니다. 2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은 건물을 매수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나요? 다시 또 이제 앞으로 왔네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 경우 다시 한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 아니구나.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뭐가 다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죠. 자,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대지 소유자의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지었다는 말은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 소유가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모든 법정지상권은 같았다가 뭐죠?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토지 소유자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는데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언제? 매매할 당시.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매매할 당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말은 뭐죠? 매매할 때 건물이 없었죠. 그죠? 매매할 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없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결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 후에 원인 무효를 이유로 등기가 말소되어까지 끊어볼게요. 자,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원인행위의 실효.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지 않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아까 나왔던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좀 난해하게 됐는데 일단 기본 틀은 뭐냐면 건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언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다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았다가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신축할 때부터 달랐다면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이고, 근데 일로 와서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소유가 같았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기타 사유에서 안 되는 게 있다.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로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오지는 않거든요. 넘기셔가지고 29번입니다. 제사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에 토지의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본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원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와 수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갑자기 제사주재자인 장남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인데 따라서 분묘의 소유자만이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 있어요. 분묘의 소유자는 누구냐면요. 제사주재자인 장남이 분묘의 소유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형제가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손만이 뭐죠? 장손만이 뭐가 돼요? 분묘의 소유자고 장손만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5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분묘기지권자예요? 장남만이. 근데 장남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가요? 차남이 아니라 장손이니까 장손자가 뭐죠? 상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하고 비슷해요. 왕위 계승하고 그죠? 그래서 장손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공유한다 X, 뭐 자녀가 공유한다 X고요. 제사주재인 누구만요? 장손만이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재밌는 건 이게 무슨 조선시대 같이 돼 있잖아요, 그죠? 왜 이게 아직도 이런 거죠? 돈이 안 돼서. 돈이 되는 일이면 아마 여성단체에서 난리 났을 거래요. 무슨 이런 거지같이 무슨 이게 무슨 조선시대냐 무슨 왕위계승이냐 막 난리 났을 텐데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돈이 되기보다는 뭐죠? 의무적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누구만요? 장손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또 그 LG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죠? 보니까는 그 73세시더라고, 그죠? 요즘 같으면 진짜 젊으시죠? 그죠? 한참 때죠, 그죠? 돈이 많아도 쓸모없어요, 그죠? 뭐 상속세가 뭐 1조 원이 예상된다더라고요. 상속세가 1조면 도대체 재산이 얼마죠? 대충 한 2조는 되려나요? 한 3조, 2조, 그죠? 저 같으면 눈 못 감을 것 같아요. 쓰고 싶어 어떻게 줘, 그죠? 통장에 1,000만 원만 나갈 것 같은데. 그죠? 저는 목표가 죽기 전에 다 쓰고 죽는 게 목표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 뭐로 남겨놔. 근데 뭐 상속세가 1조 원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죽기 전에 그거 가슴이 아파서 그 저승길이나 가겠어요. 그거 못 쓰고 죽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 보면은 그 LG하고 좀 삼성이 좀 달라요. 삼성은 그 진짜 왕위 계승입니다. 회장이 죽어야 승계되죠. 그잖아요. 이제 이병철 회장이 죽고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아직도 부회장이죠. 왜요? 이건희 회장이 오늘날 하고 계시지만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삼성은 완전 정근대적이에요. 왕이 죽어야 왕자가 먼저 승계받는 것처럼 죽어야 먼저 이게 넘어와요. 근데 그 LG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LG는 살아생전에 이게 많이 넘기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 회장님이셨던 구자경 회장님이 아직 생전에 계시대요. 아들이 먼저 죽었더라고요. 그 구자경 회장이 지금 93세인데 생전에 계시고 아들인 지금 구본무 회장인가요? 구본무 회장이 73세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근데 그분이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그죠? 아들이 없어가지고 또 누가 되느냐 했더니 그 동생의 장남이 그 형이 또 양자를 입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장손인데 그거 똑같아요. 왕이더라고. 장손인데 장손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차기 회장이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 집에 동생의 그 조카를 그죠? 조카를 큰아버지한테 뭐죠? 양자로 넣어가지고 그 양자가 된 그 아들이 뭐죠? 이번에 회장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뭐죠?
왕조입니다. 그죠? 왕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경영권이 승계되는 나라가 지금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빌 게이츠가 죽었다고 빌 게이츠 아들이 뭐죠 회장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참 묘하죠. 그죠? 누구죠? 그 애플 회장이 죽었잖아요. 누구죠? 잡스인가요? 예,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죽었다 그래서 아들이 승계받는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우리나라는 참 보면 바꿀 게 많죠. 아무튼 근데 이 분묘는 뭐죠? 옛날 왕조 시대 그대로다. 그죠? 그다음에 1985년도인데 승낙 없이 묘를 썼죠. 그러니까 승낙 없이 묘를 썼으니까 일단은 분묘기지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는데, 다만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할 수 있는데 85년도고 2015년 현재니까 이미 뭐죠? 20년이 훨씬 지났죠. 따라서 지금 요 갑이 뭘 취득시했습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을은 갑에게 분묘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을 뭐 했어요? 취득시했으니까요.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이 사람이 취득시한 것은 분묘기지권이지 소유권을 취득시한 게 아니죠. 왜요?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다 허락대 없이 묘를 썼으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죠.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담봉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X죠. 자, 왜 그러냐면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묘를 신설하려면 반드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단본 형태든 쌍본 형태든 합작은 더 이상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요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요 묘를 뭐죠? 이장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5번 갑은 을에게 지루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이것도 무상이기 때문에 지루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도 무상이 원칙이니까 지루를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그죠? 다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히 뭐죠? 지료를 청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이때는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소멸 청구.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작년도 판례인가? 재작년도 판례구나. 판례인데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물론 지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0번입니다. 구분지상권입니다. 틀린 걸 했는데 1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옵니다. 모든 지상권은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2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 이런 문제입니다. 땅 속에다가 구분지상권 설정해서요. 지하철을 만들었어요. 그럼 전세권자 입장에서 새벽만 되면 지하철이 어떻게 ቾ독 지나다니면 환장하겠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들도 피해를 봐요. 여긴 전세권이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럼 저당권자도 뭘 봐요?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있으면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저당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 전세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3번 구분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 사용의 문제가 하나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이 될 거고요. 4번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지상권 설정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당연하죠. 뭐 10m 이상 파지 마라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5번 구분지상권자는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 내 자신의 구분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요거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지역권을 봐야 되죠. 그래서 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 3페이지가 아니구나. 몇 페이지로 가야 되냐면 213페이지로 갑니다. 그죠? 213페이지 14번으로 오겠습니다.